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처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우주론입니다. 자, 예전 사람들도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 혹은 움직이지 않는 걸까? 이런 것들에 호기심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고대의 우주론과 현대의 우주론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대의 우주론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 불변하고 완전 무결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한번 자세히 보면 어때요?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구나, 완전한 상태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우주론을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정적 우주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은 바로 아리스타르쿠스입니다. 이 아리스타르쿠스는요, 우주는 불완전한 혼돈의 상태에서부터 점차 완벽하게 질서가 잡혀가는 변화무쌍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변화하고 있대요. 움직인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리스타르쿠스의 우주론을 동적인 우주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대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현대에 바로 이 사람은 뉴턴이에요. 뉴턴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렇죠, 중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것이 우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니까 결국에는 모이면 우주가 수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했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수축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주는 아주 무한한 상태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달랐던 사람은요,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요, 맞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주가 수축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바로 우주 상수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그 밖으로 뭔가 밀어내는 그 힘이 존재해서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아, 바로 정적인 우주론을 이야기했지만 뉴턴과 조금 달랐던 것은요, 이 우주는 유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현대의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두 과학자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인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은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요, 우주가 왜 수축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에 이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학에서요, 그냥 주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장할 때는요,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프리드만은요, 이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블입니다. 허블은요, 외부 은하를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외부 은하를 발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셰페이드 변광성에서 겉보기 등급과 변광 주기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이 변광 주기와 광도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 등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어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었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더니요, 250만 광년권이나 멀어져 있대요.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 은하의 사이즈가 10만 광년밖에 되지 않고 우리 은하 안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가요, 250만 광년?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성운이 아니라 외부 은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외부 은하를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허블은요, 이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서 적색편의 현상이라는 것을 관측하게 되는데요. 적색편의 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나로부터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죠? 자,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데 파장이 긴 것이 어느 쪽이냐면 우리가 빛의 파장, 색깔로 볼 때 붉은색 쪽이에요. 뭔가 별빛이 우리 지구로 들어올 때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것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럼 왜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봤더니 바로 이 은하가 지금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더 재밌는 것은요.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허블은 허블 법칙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실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이 우주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 풍선에다가요, 선생님 1번, 2번, 3번 별딱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거리를 측정하겠습니다. 했더니 3cm, 6cm 나왔네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풍선을 후 하고 불어보도록 할게요. 풍선 공간 자체가 팽창했어요. 자, 그럼 1번과 2번 별딱지 사이는 6cm가 됐고요. 1번과 3번은 그렇죠. 12cm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별딱지가 막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팽창했더니 가까이 있는 거리보다 멀리 있었던 거리가 더 많이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누군가를 중심으로 멀어졌나요? 아니죠. 특별한 중심이 없어요. 바로 이것은 이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허블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빅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우주론이 자리 잡게 됐는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